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인터넷 썰인데요. 바로 롯데월드 해성특급 괴담입니다. 이게 좀 시간대별로 여러가지 괴담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좀 그나마도 가장 근래의 괴담을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성특급 괴담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해. 롯데월드에서 캐스트로 알바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일단 입사를 하고 나면은 그 업장에 배정을 받기 전에 교육기간이라는 게 있어. 보통 3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급할 때는 이틀로 단축한다는 말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 3일 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기본과 롯데월드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돼. 이 서비스업에 대한 거는 보통은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화나지 말고 잘 응대해 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당부하는 정도고, 파라오의 분노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왜 500억의 분노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또 롯데월드에 이런저런 괴담이 많잖아. 근데 거기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도 알려주더라고. 근데 거기서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사고사한 사람들도 알려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총 4건이었어.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이면서도 유명했던 게 아틀란티스라는 놀이기구 다 알지? 그 아틀란티스에 술 취한 직원이 탑승을 해서 안전띠도 없이 출발하는 바람에 그대로 추락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후렌치 레볼루션에서 아주 초근접으로 일행을 촬영하던 조선 쪽이었나? 일본인 관광객이 그대로 충돌사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해성특급에서 2번의 사고가 있었어. 하나는 해성특급 점검 중 알바가 비크를, 그러니까 탑승 기구를 수동으로 밀다가 빨라진 비클에 다리가 껴서 쇼크사한 거 하나랑, 해성특급의 키 제한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남자아이가 그대로 추락했던 사고가 또 하나 있었어. 해성특급에서만 무려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놀이기구라 그런지 지금도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목격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귀신썰이 가장 많은 놀이기구야.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썰을 하나 내가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정말 해성특급이라면 내가 좋아라 하던 놀이기구 중 하나인데 그 뒤로 소름 돋아서 절대 안 타. 그 일이 일어난 건 2015년도였어. 당시 전염병 메르스가 한창 매스컴을 타고 사회 이곳저곳에 막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너도 나도 집에서 숨어 지낼 그 시기였어. 당시 롯데월드의 상황을 들어보면 바이킹에서는 꼴랑 손님 2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나 뭐라나. 실제로 손님보다 직원이랑 알바가 더 눈에 많이 띌 정도였고, 일부 놀이기구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기구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 근데 그 당시에 롯데월드에서 가장 꿀을 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이들은 약 10만원 정도를 내고 롯데월드를 1년 내내 제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인데, 약간 특권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진상들도 가장 많은 부류 중 하나였어. 물론 다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지. 아무튼 그들은 롯데월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간을 보다가 언제든지 입장과 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텅텅 빈 롯데월드를 보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비회원권인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날 입장을 했다고 해. 오늘 이 썰의 주인공은 이 연간 회원권을 소지한 한 모녀야. 당시 롯데월드는 황량할 정도로 비어있으니까 라이드물 같은 거를 이제 일행들끼리 독점도 가능하니까 한번 타고 재밌으면 또 타고 또 타고 이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 주인공 여자아이는 혜성특급을 가장 좋아했었나 봐. 듣기로는 엄마랑 같이 뭐 대여섯 번을 연속으로 계속 탑승을 했다고 해. 근데 혹시 이거 알아? 놀이기구도 뭐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많이 타면은 막 메스껍고 어지러울 수 있거든. 근데 아이 엄마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대여섯 번씩 그렇게 타고 나니까 좀 힘이 들었나 봐. 하지만 어린 아이들한텐 뭐 그런 게 어딨겠어. 계속 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머니는 쉬자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타자고 떼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엔 애가 하도 떼를 쓰니까 엄마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엄마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혼자서 타라. 이렇게 된 거야. 아이는 엄마가 혼자서 타라고 하니까 좋아서 난리가 났지. 마침 그때 혜성특급 이용하던 고객이 두 모녀뿐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거를 혼자서 기구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무튼 이 혜성특급은 몇 번 타보면 알게 되는데 뒷자리에 앉을수록 그리고 둘보다는 혼자 탈수록 회전수가 훨씬 더 많아져. 이 아이는 연간 회원인데다가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해서 타다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때도 맨 뒷자리에 탑승을 했다고 해. 그리고 이 아이를 홀로 태운 기구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출발을 했어. 그런데 아이가 타고 있는 비클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CCTV를 보던 직원은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게 돼. 다른 의자들은 잘만 돌아가고 있던 가운데 그 아이가 타고 있던 의자만 후방을 바라본 채로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던 거야. 그 열차가 가다가 멈추는 경우 또는 의자 전체가 멈추는 경우는 가벼운 시스템 오류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하나의 좌석만 멈추는 일은 그 전엔 없었다고 해. 그래서 이 직원은 좀 의아했지만 본인이 뭐 정비 직원도 아니고 자세히 모르는 일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에러 정도로 여기고 어차피 탑승자도 애 하나뿐이니까 그게 들어오고 나면 정비 직원을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 하지만 곧 곤란한 일이 생겨. 아이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오류가 나서 손님들이 피해를 입으면 롯데월드 측에서는 우선 탑승권이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그렇게 다른 놀이기구들을 빠르게 탑승할 수 있게 해서 클레임을 잠재우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지. 바로 메르스. 아이, 그딴 거 없어도 내가 타고 싶은 거 언제든지 더 빠르게 탈 수 있다 이거야. 거기다가 이 두 모녀는 연간 회원권 소지자다 보니까 진상으로 변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직원은 급히 탑승장에 있는 알바를 불러서 CCTV로 그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코비 씨, 저기 저 아이 내리면 좀 잘 달래놔줘봐. 알았지? 다행히 엄마가 밖에서 쉬고 있으니까 잘 달래면 괜찮을 거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나한테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나 봐. 그래서 그 알바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열차가 탑승장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기다리던 열차가 탑승장으로 들어왔을 때 알바는 좀 뭔가 의아했다고 해. 아까 CCTV에서 분명히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던 맨 마지막 좌석이 열차가 탑승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면을 향해 있었다는 거야. 보통 그렇게 고정된 상태로 들어오면 정비가 수동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고정돼서 들어오거든. 하지만 뭐 그 알바도 경험으로만 그 사실을 아는 거니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만 생각을 하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 아이한테 다가갔는데 그 아이는 안전레버가 풀리자마자 허겁지겁 뛰어내려오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해. 알바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훨씬 더 크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뭐 아이 달래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씹으려가면서 그렇게 막 토닥였다고 해. 그렇게 막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대. 아이가 하는 말 중에 유일하게 들렸던 게 계속 친구 안 한다, 무섭다, 저리 가 이런 말뿐이었다고 해. 그러다 아이가 점점 진정이 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아이의 말을 정리하자면 처음에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남자애가 레일 위를 미친 듯이 달려서 열차를 막 쫓아 달려왔대. 그래서 뒤를 힐끗힐끗 바라봤는데 그때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고 결국 열차를 따라잡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을 붙잡고 따라서 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나랑 친구할래? 나랑 여기 계속 있자. 왜 혼자야? 대답해. 여자아이는 그 상황도 무서웠지만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더 무서웠다고 해. 얼굴은 다 피투성이인데다가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벗겨지고 이런 흉한 몰골이라 어떻게 대답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던 거야.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해성특급은 절대 타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고만 있는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육때 들었던 사망자 얘기도 알고 있고, 특히 그중 한 명이 해성특급에서 추락사한 어린 남자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아이가 묘사한 남자아이는 그 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렇게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거든. 나랑 친구할래? 나랑 여기 계속 있자.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거의 지난 1년 조금 넘게 이 무서운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이번 주에 구독자 4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커뮤니티 공지 확인 못하신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는요,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점들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Q&A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무서운 이야기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편집장도 고생했어?